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오래 살아온 넓은 집, 아니면 관리가 쉬운 작은 집. 요즘 부모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죠. 이렇게 넓은 집을 어떻게 관리하실까? 이 많은 물건들은 언제 다 정리하실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 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 들면 작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말도 있고, 넓은 집이 심리적으로 여유롭다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노후의 행복한 집에 대한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 둘째,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구조. 셋째, 무엇보다 내 생활 패턴에 맞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을 때 비로소 노년의 보금자리는 완성됩니다. 나이가 들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밖에서 활발히 돌아다니기도 어려워집니다. 대신 집 안에서 소일거리를 찾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 집이라는 공간이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지 않으면 노후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유엔 노령 사회 보고서에서도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집과 공동체 환경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노년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집의 크기를 자신의 신분이나 과시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은 곧 재산의 상징이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의식해서 지나치게 넓은 집에 살거나 과도한 인테리어를 하는 일은 결국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물리적인 청소와 관리, 난방비, 관리비 등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심적으로도 이 넓은 공간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집을 통해 나머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인간은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나 공간이 넓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이죠.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기 전에 먼저 물건의 양을 줄여보세요. 내가 진짜 쓰고 있는 물건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덮어놓고 쌓아둔 옷, 1년 내내 한 번도 읽지 않는 책, 쓰지도 않는 식재료, 망가져버린 가전제품 등이 집안의 공간을 계속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납니다. 독일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가 꼭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는 경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 얻는 행복이 더 크다는 말이죠. 이 개념을 더 발전시킨 현대 미니멀리스트 마리 콘도는 물건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지 물어보라는 철학으로 전 세계적인 정리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방법을 노년의 주거 공간에 적용하면 훨씬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는 물건들 대신 내가 진짜로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그 여유 공간에서 마음의 여유까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노후의 생활 패턴에 맞춰 집을 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방이 필요하거나 여기저기 수납할 물건이 많았다면 이제는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 둘만 남거나 혼자 지내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공간을 다시 바라보면서 굳이 묵은 물건으로 채우지 말고 내가 어떤 취미를 즐기는지, 어느 방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를 생각해 방의 성격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방 하나를 서재 겸 취미방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깔끔한 게스트룸으로 정해두면 오히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필요하게 방을 많이 두고 관리하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노후에는 훨씬 편안합니다. 미국의 주거환경 연구 보고서에서도 나이 들수록 집안의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직접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쌓아두고 문을 닫아버리면 마음속에서도 어딘가 막혀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작은 평수라도 방마다 목적이 뚜렷하고 쾌적하게 꾸며져 있으면 집 전체가 넓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나만의 철학과 취향을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실내 디자인 잡지들을 살펴보면 넓이와 상관없이 가장 인상적인 집들은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들입니다. 작은 책장 하나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들로 채워져 있고 벽에 걸린 한 점의 그림도 의미 있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핀란드의 주거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이 반영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공간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노년의 집에서는 화려함이나 최신 트렌드보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소중한 물건들,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집은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병원이나 시장, 공원 같은 시설에 쉽게 갈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병원이나 약국을 자주 가야 하는데 그곳이 외곽에 있으면 이동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유엔 주거정책 보고서에서도 고령 사회일수록 거주지 인근의 의료 및 생활편의 시설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 평수도 평수지만 위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집이라도 생활하기 불편한 위치라면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넓은 집을 선호하는 분들은 무조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넓은 거실이 있어야 답답하지 않고 방을 따로 쓸 수 있어야 부부가 서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방문할 때 손주와 함께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런 환경이 주는 즐거움이 크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넓은 집에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집의 크기가 나의 생활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점이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집이 너무 답답하거나 혹은 너무 넓어서 관리가 힘들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용이란 지나침도 모자람도 아닌 상태에서 행복이 난다라고요. 집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넓어도 지나치게 좁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중용의 크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 형태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를 선호하시고 어떤 분은 단독주택을 원하십니다. 아파트는 관리가 수월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마당을 가꾸고 자연과 호흡할 수 있다는 멋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일구는 걸 좋아하신다면 단독주택이 낫겠지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약해지면 그 작은 작업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형태가 나한테 맞을까 미리 생각하시고 그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은 집은 내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듯이 실제로 많은 건축 탐구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멋진 노년의 집들을 보면 그분들 각자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평수라도 거실을 넓게 확보해 운동과 명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 누군가는 2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납을 최소화해 공간감을 살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서재와 부엌을 널찍하게 갖춰 매일 책을 읽고 요리를 하며 지냅니다. 이처럼 내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집이 즐거운 공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의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행이나 지역 활동을 자주 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큰 집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소유는 자유를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집안을 필요 이상으로 채워놓으면 이걸 지켜야 한다, 관리해야 한다는 마음에 얽매이게 된다는 뜻이죠. 미국의 건축가이자 미니멀리스트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공간에 들어있는 것보다 공간 그 자체가 더 아름답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실내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준 그는 불필요한 장식을 최소화하고 기능에 충실한 공간을 추구했죠. 이러한 철학은 노년의 주거 공간에도 훌륭하게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계 여행을 꿈꾸거나 봉사 활동을 가고 싶다면 집에 너무 많은 짐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든 떠나도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영국의 노인학 전문가인 사라 하퍼 박사는 노년의 삶은 소유보다 경험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이 집과 재산에 집착하는 이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노년의 집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전과 편리함입니다.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복도나 출입구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내부 구조가 혹시 미끄러지기 쉬운지, 문턱이 높은지 등의 문제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단독주택이라면 계단을 오르내리기 편한지, 문턱이 없는지, 마당 관리가 어렵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어르신들의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집안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니멀하게 살며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이 없는지,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연구 논문을 보면 계단이나 손잡이, 욕실 매트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노인 안전이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집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실 때 이 안전 관련 요소를 꼭 고려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공동체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이웃들과 왕래가 있는지, 아파트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이 생활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집이 아무리 멋져도 주변 이웃과 전혀 소통이 안 되면 외로움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코하우징 개념을 창시한 건축가 얀 구드만 회게르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공유주택 모델이 발달했는데 개인의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공유 공간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줄이고 상호 돌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가족 또는 이웃과의 거리를 얼마나 둘 것인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자녀가 근처에 사는 게 좋은지 혹은 완전히 독립해서 살되 적당히 교류하는 게 좋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가까우면 가끔 찾아와 도와주기도 하고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어 좋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오히려 서로 편하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집 외부 환경도 신경 써보시길 권합니다. 최근 많은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베란다나 발코니, 작은 화단의 꽃과 채소를 가꾸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마당이 없다고 해도 아파트 베란다에 허브나 작은 화초를 키우는 분들이 늘었죠. 삭막한 공간에 생명이 들어오면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원예치료 연구에 따르면 작은 화초를 가꾸는 행동이 우울증과 외로움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공간 배분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둘만 살든 아직 자녀와 함께 지내든 각자만의 방이나 작은 코너는 필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이 될수록 사소한 부부 갈등이 자주 생길 수 있는데 따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갈등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또 자녀가 자주 오가더라도 자녀가 머물 방 하나 정도는 깨끗하게 남겨두면 좋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노년학자 로버트 버틀러 박사는 노년 부부에게 개인 공간은 럭셔리가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각자의 취미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 노년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도해보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물건을 비우고 정리하니 집이 넓어졌고 마음도 홀가분해졌다고 하십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늘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만 사실 적을수록 풍족해진다고 일찍이 지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버려도 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서서히 조금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 여유 공간이 내게 큰 휴식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집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사람과 교류가 없거나 건강이 나빠서 움직이지 못하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즉, 집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수입원, 건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집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 하나의 매개체인 셈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서의 생활이 풍요롭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은 결국 삶의 무대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 나문희 선생님도 집에서 보낼 시간이 길어지니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무대를 어떻게 꾸밀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가벼운 취미 공간을 만들든 조리대를 넓혀서 요리를 즐기든 서재를 꾸미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곳에서 내가 오래 머물 텐데 무엇을 하면서 가장 즐거울까 고민하시는 겁니다. 집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면 좋겠죠. 만약 집을 줄이거나 재배치함으로써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돈을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손주들과 여행하는 데 쓸 수도 있겠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은 퇴직 후에 마당 있는 집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생긴 여유자금으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집이 내 손을 조금 덜 붙잡아서 오히려 즐거워졌다고 표현하셨는데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는 시점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너무 일찍 작은 집으로 옮겨서 나중에 공간 부족을 느끼는 건 아닌지, 반대로 너무 늦게 옮겨서 노후에 이삿짐 정리하느라 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독립해 갈 무렵 몸이 아직 건강할 때가 집 정리를 시작할 적기라고 말합니다. 체력이 남아있어야 버릴 건 버리고 이사를 해도 적응이 잘 되니까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손주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행복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청소와 관리가 쉬운 작은 집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닌 내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설계하고 싶은지에 따라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행복한 집을 꾸리는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집의 크기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둘째, 짐을 덜어내고 공간을 살려 집안의 여유를 만듭니다. 셋째, 내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춰 구조를 재편성합니다. 넷째, 주변 인프라의 병원, 마트, 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안전장치와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내 철학과 취향을 반영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집은 인간의 또 다른 피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피부를 더 소중히 관리하듯 집도 내 상황에 맞게 정성껏 가꿔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과감히 작아지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있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집 안을 둘러볼 때 그 공간이 당신에게 안정감과 활력을 동시에 주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방은 왜 이렇게 물건으로 가득 차 있지? 이 공간은 내게 정말 필요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정리하고 비우고 재배치해 보세요. 놀랍게도 집이 변하면 마음도 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재 또는 미래의 주거 계획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집에서 의미 있게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